안녕하십니까. 나비TV의 나온주입니다. 제가 어제 개인적인 일로 안동을 내려갔다 왔는데요. 안동에서 우연찮게 구독자분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구독자분이 저를 알아보시고 왜 3탄 기다리고 있는데 3탄을 안 하냐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많은 분들이 시청하지는 않았지만 그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3탄 제가 미리서 준비하고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에 첫 번째 강의했을 때 우리가 근시, 원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근시를 가지고 있었을 때의 수술 방식과 선택해야 되는 방법, 그리고 원시가 있었을 때 수술을 선택하고 초이스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근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구가 길어지는 양상이다. 원시는 안구의 길이가 짧아지는 양상이다 라고 하는 걸로 쉽게 이해하셨고, 근시는 원거리가 안 보이고 근거리가 잘 보이는 눈, 원시는 원거리는 그럭저럭, 근거리는 굉장히 많이 불편해질 수 있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오늘은 난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난시를 설명하는 많은 동영상들을 보게 되면 되게 어렵게 설명이 돼 있고 또 되게 많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간단합니다. 이 난자가 어지러울 난자예요. 뭐가 어지럽냐? 사물을 보는 데 있어서 어지러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 난시가 일정량을 넘어가게 되면 책을 볼 때 읽은 줄을 또 읽고 읽은 줄을 또 읽고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죠.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현재 공부를 하는 아이들도 난시가 많이 있는 친구들은 성적이 안 올라갈 수가 있어요. 왜? 진도가 안 나가. 읽은 줄을 또 읽고 읽은 줄을 또 읽고 한 페이지를 읽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난시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불편을 야기하는데요. 또 이 난시에는 축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난시의 축방향이라 그래서 난시가 어떤 축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도난시, 직난시, 산난시, 이렇게 또 난시들이 또 축방향에 의해서 또 나눠지게 돼요. 그러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축은 180축입니다. 난시 축이 180축이면 노말해요. 좀 이중으로 보이고 겹쳐 보이고 좀 뿌옇게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피곤도가 굉장히 적을 수 있는 축이죠. 근데 이 난시가 발딱 쓰는 경우가 있어요. 90축. 90축으로 쓰면 굉장히 예민해지는 거죠, 눈이. 피곤도가 180도에 있는 난시를 가지고 있는 분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피곤할 수 있는 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하면 굉장히 성격이 급하게 나온다든지, 그리고 그냥 다혈질이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가 시력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난시가 90축 방향으로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랜 생활을 해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더 피곤한 눈이 있습니다. 사축이라고 그러죠. 사축. 사축은 축 방향이 45도, 135도 이런 식으로 축이 사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축으로 되어 있는 데다가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의 근시의 양과 난시의 양과 또 원시의 양이 서로 다른 경우는 굉장히 많이 피곤해집니다. 이 난시라고 하는 거는 초점이 2개 이상으로 맺혀져 있는 거예요. 근시, 원시는 초점이 1개로 모여 있죠. 망막 뒤에 맺혀 있느냐, 망막 앞에 맺혀 있느냐의 차이지만, 이 난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2개의 초점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초점을 1개로 모이기 위해서 눈은 엄청난 노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눈을 이렇게 작게 뜨는 거죠. 제가 난시가 있어서 눈이 작은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가끔씩 보실 때 인상을 많이 쓰고 째려보시는 분들은 기분이 나빠서 째려보는 게 아니에요. 난시가 있어서 조금 더 초점을 모으려고 그렇게 해서 눈을 이렇게 작게 뜨고 보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시를 가지고 있으면서 난시를 가지고 있고, 원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난시를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 더 안경을 벗고 싶고 일상적인 생활에서 원거리와 근거리에 대한 욕심이 있다면 정말 정밀 검사를 통해서 가장 나한테 적합한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난시 있는 분들이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데서 좀 피곤함을 많이 느낀다. 그리고 나는 안경을 맞출 때마다 항상 좀 예민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이런 경우는 난시에 대한 이해도와 정확도를 정확하게 검사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두 번째로 약속드렸던 게 뭐였냐면, 이제 백내장 수술 후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해서 원거리와 근거리를 좋아지게 만들겠다라고 수술하신 분들이 수술 후에 보일 수 있는 부작용이라고 생각하시는 후유증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근시를 가지고 있었던 고객들이 수술을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 거와 잃을 수 있는 부분들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제가 복습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원거리는, 근시 환자들은 원거리가 반드시 좋아진다라고 느낌이 가질 수 있다. 근데 그분들은 근시의 특성상 안경을 들었을 때 가까이가 잘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랬죠. 근데 그분들이 수술을 통해서 수술 다음날 굉장히 당황스러움을 느낄 수 있죠. 근거리는 왠지 수술 전보다 손해본 듯한 느낌. 그래서 수술 전에 내가 근거리는 어느 정도에서 봐야 되고, 내 라이프 스타일이 근거리를 책 위주로 보느냐 컴퓨터 위주로 보느냐 어떤 사무적인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술의 선택을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첫 번째 후유증과 부작용 중에 1번이에요. 자, 2번은 원실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원거리가 그럭저럭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랬죠. 가까이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다른 분들보다 노안을 빨리 느끼고 노안이 많이 온 것처럼 느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수술에서 원거리에 대한 기대치가 본인의 욕심이에요. 나는 당연히 원거리가 좋았으니까 수술해도 원거리가 좋을 거야. 이게 자기만의 착각 속에 빠질 수 있다. 가까이는 좋아지죠. 가까이는 확 좋아지는 느낌 들죠. 돋보기를 안 쓰고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왠지 원거리가 손해본 듯한 느낌이 들 수 있다. 왜? 원래 원거리가 좋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가장 적합한 환자들이라고 하는 거는 원시 중에서 일정량이 넘어간 중등도 인상의 원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멀리도 흐리고 가까이도 흐리다. 이런 분들 수술하면 멀리도 좋아지고 가까이도 좋아진다. 이런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두 번째. 자, 난시가 있는 분들 수술 후에 난시까지 교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이 난시가 교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멀리와 가까이를 보는 데 있어서 난시 교정은 무조건 플러스예요. 수술 후에 난시가 남았을 때가 문제지, 수술하고 난시가 양이 줄어든다면 훨씬 더 내 삶이, 내가 보고 생활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플러스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더 많이 호소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의 근시, 난시, 원시 이런 거를 따지지 않고 수술 후 있을 때 생길 수 있는 첫 번째 가장 많이 불편하다고 이야기하는 거, 증상. 첫 번째, 건조증이죠. 건조증. 어떤 분이 항상 이야기하시는 게 나는 건조증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조증이 없었던 게 아니라 건조증으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은 것뿐이지 건조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40대 후반, 50대 초반, 50대 중반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수분이 빠질 수밖에 없는 수분이 촉촉해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갈수록 수분이 좀 빠져나가는 상황이고, 젊었을 때 렌즈 사용을 오래 했거나 컴퓨터 사용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세대에 계시는 분들은 건조증은 누구나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수술 전에 내가 뿌옇게 보이고 내가 눈이 좀 따끔따끔하고 눈이 좀 흐리게 보였던 모든 분들이 건조증과 연결하지 못했던 분들이 수술을 해서 그런 어떤 건조증 부분이 느껴졌을 때 이거에 대한 불편함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시는데요. 죄송하지만 건조증은 완치라는 게 없어요. 다시 젊어지지 않는 한, 다시 촉촉해지지 않는 한 건조증은 내가 안고 가야 되는 숙제입니다. 안과에서도 이 건조증에 대한 치료에 대한 완치를 하고 싶지만 이 완치보다는 보완해드리면서 내 삶에 이 건조증이 더 이상 불편하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는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수술 후에 안약을 사용하는 것도 그렇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가 있겠죠. 수술을 통해서
건조증이 좀 더 유발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난 다음에 3개월, 6개월 정도는 내가 컨디션에 따라서 이 건조증은 항상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내가 수술해서 건조증 생겼어 라고 이야기하신다 그래서 그 건조증이 좋아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을 가지고 훨씬 더 좀 나아질 수 있는 치료 방법을 통해서 건조증은 완화가 되실 거고 좋아지실 겁니다.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가 되면 뭐를 해요? 잠을 못 자, 잠을. 건조증의 최악의 상태는 수면 부족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은 자지 못하면서 눈이 촉촉해지길 바래. 이런 욕심이 어디 있어요? 피부도 마찬가지죠. 제가 피부가 좋은 거는 제가 수면을 충분히 하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이제는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다. 수면도 오래 잔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수면의 질이 얼마큼 높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내가 5시간을 자도 얼마나 깊게 잘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셔야 되죠. 그러면 충분히 피곤할 수 있도록 운동을 하셔야 되고 영양 섭취가 되셔야 되고 물의 섭취가 되줘야지만이 돼요. 그런 것들에 노력을 안 하면서 나는 건조증 때문에 난 힘들어 죽겠어 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제가 같이 살면서 챙겨드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건조증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의연하게 대처하시고, 수술에 생길 수 있는 거는 반드시 수술 전으로 돌아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노력하셔야 되지만, 수술 전 예전에 건조증이 없었던 세대로 다시 내가 돌아갈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은 너무 꿈에 찬 겁니다. 그래서 건조증을 잘 받아들이시고 또 건조증에 대한 치료 방법을 같이 수술병원과 함께 고민해 나가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아량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